법적으로도 사실 20마리당 1명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. 유치원을 다니면서 무조건 생기는 단점도 말씀드릴게요. 그쵸. 이런 거 네거티브한 게 들어가야. 그쵸. 저희 양갱이가 슬개골 수술을 2다리를 다 했어요. 안녕하세요. 공간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백스페이스입니다. 근데 오늘은 약간 이제 공간과는 조금 다른 주제를 잡아왔는데요. 요즘 제가 뭘 많이 만들죠? 애견 유치원을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죠.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애견 유치원 만드는 사람이 말하는 애견 유치원 잘 고르는 방법. 근데 이번 영상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져 있는 영상이고요. 추가적으로 이 영상의 기준은 수도권 기준에서 쿠폰반 10회 기준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, 평수는 한 30평에서 40평 사이, 요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건 너무 뜬금없는 주제 아닌가요? 제가 이제 같이 준비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긴 했는데 따로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? 저희 양갱이가 올해로 벌써 이제 6살이에요. 6년을 살면서 5년을 유치원에서 컸다라고 해도 사실 무방하거든요. 그러면 그냥 이제 양육권을 이제는 넘겨주셔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유치원들을 많이 다녀봤어요. 그 유치원을 다니면서 막 썰들도 많아요. 유치원 다니면서 슬개골 수술한 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애견 유치원 만들면서도 애견 유치원을 다니는 소비자로서 좀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애견 유치원 창업하시는 분들이 봐도 좋을 영상일 것 같고, 아니면 어떤 애견 유치원을 다녀야 되지 고민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은 영상일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저한테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이곳이 정말 우리 아이를 케어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애견 유치원 사장님이 강아지를 키우는지, 그러니까 상주견이 있는지 요거를 좀 봐요. 왜냐면 강아지를 직접적으로 키우신다 그러면 강아지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일반인보다 더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수용 가능 마리수, 하루에 몇 마리까지 등원을 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등원한 아이들을 몇 명이서 케어하는지. 근데 제 기준으로 아까 30평에서 40평이라 했잖아요. 그럼 보통적으로 25마리, 30마리 요 정도가 등원을 하더라고요. 인원은 보통 한 2명이서. 근데 1인 사업자분들도 계세요. 근데 1인 사업자분들은 사실 그 뭐 20마리 강아지 중에서 뭐 한 마리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다른 아이들을 케어할 사람들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꼭 한 2명 정도는 상주에서 일을 하시는 공간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. 법적으로도 사실 20마리당 1명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. 사실 돈 주고 맡긴 건데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오면은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속상할 것 같긴 해요. 그러면 오케이, 케어할 능력이 있어. 그 다음엔 뭘 주로 따져보시나요? 단순 케어를 넘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,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잘 짜여있고 이런 거를 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사진을 2회 공유해 주는지 1회 공유해 주는지, 그 다음에 알림장까지 써주시면 좋게 하겠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애가 변을 봤는데 좀 오늘은 묽었더라, 밥을 안 먹었더라,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데들을 좀 오래 다녔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교육도 그래요. 기본적인 하우스 교육이나 명령어 교육 있잖아요. 이런 교육까지 해주시는 건 좋은데 뭐 짖음을 방지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은 유치원 가서까지 굳이 그 프로그램을, 문제 행동은 좀 더 전문가분들한테 맡겨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, 유치원은 애들을 그날 잘 케어를 해주는 공간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그쵸. 인테리어 하는 입장으로 시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죠. 애견 유치원 보통적으로 내부 애들이 노는 공간은 보호자분들한테 잘 안 보여드려요. 왜냐면 이제 외부인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위생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저는 뭐 저만의 노하우라 그러면, 저는 양갱이가 하원하면 이렇게 안고 집에 가서 물티슈로 발을 한번 닦아봅니다. 그 물티슈로 발을 한번 딱 닦았는데 시꺼먼 게 나오는 데도 있었고 아니면 깨끗한 곳도 있었고, 하원 전에 유치원에서 뭐 닦여줬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애들 하나하나를 발을 닦일 정도면 바닥 청소를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에서 저는 위생을 조금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는 그게 있죠. 바닥재. 저희 양갱이가 슬개골 수술을 2다리를 다 했어요. 그 이유가 딱 애견 유치원 때문이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,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황상 양갱이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엄청 미끄러졌었거든요. 미끄러지는 영상을 받아볼 때도 저도 처음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, 알고 보니까 소형견 친구들, 특히 푸드 같은 친구들한테 미끄러운 데를 많이 다니면 슬개골 탈구 증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로 바닥재를 제일 넘버1으로 보기는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약간 저희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바닥재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잘 추천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. 그쵸. 좀 가격 저렴하게 데코타일이나 에폭시 하신다고 그러시면
그러면 차라리 그냥 벽을 올리시지 마시고 이 말이 나올 정도로 바닥재가 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, 저뿐만 아니라 중소형견 푸들이나 포메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견주분들이 슬개골 수술을 제일 두려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곳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질리티를 놓는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, 그럼 어질리티도 그 애견 유치원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? 모든 유치원이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골라야겠다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. 그것보다는 사실 CCTV. CCTV를 제가 라이브로 본다는 건 사실상 무리가 있고, 설치는 돼 있는지,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, 왜냐면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. 근데 사실 뭐 제가 인테리어를 하는 입장이긴 해요. 제가 애견 유치원을 만들어 드리는 입장이기는 한데,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비비드한 이쁜 포토존, 북박이 의자에 개집 만들고, 저는 그런 데보다 그냥 양갱이가 일직선으로 뛰었을 때 몇 메다까지 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지, 그렇게 막 이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크게 없습니다. 왜냐면 어차피 이쁘고 이런 데들은 유치원 포토존보다 제가 데리고 가는 애견 놀이터나 그런 시설들이 포토존이 더 잘 돼 있고, 그리고 왜 양갱이 혼자 찍습니까? 저랑 같이 찍어야지. 오해하지 마세요. 오늘은 진짜 소비자 입장인 거니까. 아,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. 그런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, 오늘은 그동안 저희한테 일을 맡겨서 북박이 의자에 짐 만들고 비비드한 컬러존을 만드셨던 대표님들은 잠깐 영상을 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건 그냥 남자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뭐 이런 거보다 좀 더 생각한 게, 저는 등하원 서비스 이런 것들 좀 생각해요. 그러니까 픽업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제가 어차피 운전을 하고 차를 갖고 늘 출근을 하기 때문에 하원할 땐 상관없어요. 하원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면 되니까. 근데 등원 시간엔 저도 현장 출근해야 되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막 주차할 자리 없고 막 도로변에 잠깐 못 세우고 막 이러면 사실 좀 꺼려 있어요. 그거는 바닥재 다음으로 꺼려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만약에 도로변에 잠깐 주차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층에서 픽업을 받아주신다거나, 아니면 아예 아싸리 주차장이 편하게 있다거나 이러면 저는 좀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거는 사실 뭐 양갱이가 제 아들이지만 아빠가 돈을 잘 벌어야 뭐 얘도 먹고 살고 유치원도 다니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버지, 나를 낳으시고 바지적상 놔두시셨네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뭐 이곳이 우리 아이를 케어를 할 능력이 있는지, 그리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지, 거기에 어떤 시설, 또 등원 서비스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, 이거 얘기하자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 3대를 놓고 이 정도면 사실 그냥 퇴근하시면서 전화로 얘기해도 제가 잘 들어드렸을 것 같은데, 요것만 얘기하면 조금 짧으니까 유치원을 다니면서 무조건 생기는 단점도 말씀드릴게요. 아 그쵸, 이런 거 네거티브한 게 들어가야. 뭔가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이거, 사실 단점보다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양갱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만,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공통적인 분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문제 행동이 하나씩 배워오는 것 같아요. 그 전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어떤 유치원을 가고 나니까 이런 행동이 생긴 거예요. 원래 양갱이가 조금 소리나 이런 거에 예민하지가 않아요. 누가 지나가도 그렇게 짖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한 번씩 짖더라고요. 나 여기 있어 하고 이걸 한 번씩 하더라고요. 이런 것들을 좀 배운 경향이 있고요. 추가적으로 한 번은 애견 카페랑 같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었어요. 그 여기를 다니면서 애가 좀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이제 아저씨나 아이들을 엄청 극도로 싫어하고 좀 공격적으로 좀 애가 변합니다. 그것도 아마 아이들이 조금 이제 애견 카페다 보니까 애들이 만지고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. 보내시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것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애견 유치원의 목적이 집에 혼자 있는 우리 아이가 심심할까봐 거기서 친구들이랑 놀라고 보내는 거지, 산책을 또 대체하는 용도는 아니에요. 거기서 체력 썼으니까 산책 안 해도 돼. 요건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유치원도 보내고 산책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동의하십니까? 강아지 2마리 키우시는 입장으로서? 저희 집에는 사실 전담으로 아이들 산책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머니 말씀이신가요? 엄마 이렇게 오늘 이야기도 잘 들어본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이제 애견 유치원을 만드는 이제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말하는 좋은 애견 유치원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영상이 애견 유치원을 창업하시는 분들, 그리고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애견 유치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. 공간에 숨겨진 모든 것을 파헤치는 그날까지 백스페이스는 계속됩니다.
안녕. 안녕. 이거 아니야? 연습 좀 하세요.